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CSS에서 중요한 텍스트 관련 속성, 박스 모델, 그리고 백그라운드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웹페이지 스타일을 추가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관련 속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웹페이지에서 텍스트는 정보 전달의 중요한 수단이죠. CSS에서는 컬러, 폰트 패밀리, 폰트 사이즈, 텍스트 얼라인 등의 속성을 사용해 텍스트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컬러 속성입니다. 텍스트의 색상을 결정하는 속성이며 웹사이트의 테마나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RGB, RGBA, 헥스 등 다양한 색상 코드로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폰트 패밀리입니다. 페이지에 사용할 글꼴을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시스템에 설치된 글꼴이나 웹에서 사용 가능한 글꼴을 선택하여 페이지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대체 글꼴을 순서대로 나열하여 원하는 글꼴이 사용자 시스템에 없을 경우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폰트 사이즈입니다. 글자의 크기를 정하는 속성입니다. 픽셀, EM, 뷰포트 등의 다양한 단위를 사용하여 텍스트 크기를 웹페이지의 디자인과 사용자의 읽기 편의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얼라인 속성입니다. 텍스트의 정렬 방식을 결정하는 속성이며 레프트, 라이트, 센터, 저스티파이와 같은 값으로 텍스트의 왼쪽, 오른쪽, 가운데 또는 양쪽 정렬로 배치하여 텍스트의 레이아웃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펜으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펜 사이트로 넘어왔고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컬러 속성입니다. 저는 p 태그를 통해서 p 태그에 텍스트 1이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p 태그에 컬러 값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값은 블루라고 해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블루 값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스팬 태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팬 태그 만들어서 여기에 텍스트 2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CSS도 스팬 해가지고 스팬 안에다가 컬러 값으로 동일하게 레드 속성 줘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팬 태그와 지금 p 태그를 통해서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나누어서 컬러 값이 바뀌는 걸 확인을 해 봤고요. 이런 식으로 색상을 바꿔서 강조를 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색상의 값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색상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레드라는 텍스트로 색상을 설정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RGB 색상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RGB 값은 RGB라고 정의를 해주고 괄호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빨간색에 해당하는 RGB에 대한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빨간색은 레드 색상 255, 그 다음에 0, 0으로 정의를 해주게 되면 동일하게 빨간색으로 지금 보이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RGB 색상을 통해서 색상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RGBA 색상 보겠습니다. RGB랑 RGBA 차이는 뭐냐면 투명도가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그냥 RGB는 투명도를 적용할 수 없고 RGBA는 투명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0.5라고 적어주면 지금 빨간색 색상이 조금 옅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투명도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0.1이라고 넣어주면 빨간색 색상에 해당하는 0.1에 대한 색상을 넣어달라. 이런 식으로 RGBA 색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헥스입니다. 헥스는 특정 컬러에 대해서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헥스를 이용하려면 샵 기호를 통해서 빨간색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빨간색 컬러에 해당하는 헥스 색상 코드를 넣어 봤고요. 이렇게 해서 RGB, 그 다음에 RGBA, 그 다음에 헥스,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나누어서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레드라고 작성을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색상을 활용할 수 있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알아볼 속성은 폰트 패밀리 속성입니다. 글꼴을 지정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기존의 코드펜을 통해서 폰트 패밀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해 볼 폰트는 로보토라고 하는 폰트입니다. 이 첫 부분에 있는 골뱅이로 시작해서 임포트 URL로 시작하는 부분을 전체 복사 붙여넣기 윈도우 기준 컨트롤 C로 복사해 주고요. 저희 패밀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CSS 맨 위쪽 상단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복사를 붙여넣기 해주고 첫 번째 텍스트 1과 텍스트 2를 구별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p 태그를 만들어서 텍스트 1-1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펜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2-1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1-1, 텍스트 1-1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클래스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폰트 패밀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구별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폰트라고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스팸 부분에도 클래스를 폰트 해가지고 여기는 T라고 해주겠습니다. 여기는 스캔이라고 지정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클래스 부분에 속성 값으로 폰트 패밀리는 여기 안에다가 로보토라고 지정을 해줘도 되고, 자, 여기 폰트 보면은 여기에 복사를 해서 이 부분을 붙여넣기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저는 복사해서 여기를 스팬 부분으로 변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 확인해 볼 폰트는요, 쭉 내리다 보면 노토산스라고 있는 곳에 임포트 부분을 똑같이 복사해주고 맨 위쪽 상단에다가 동일하게 아랫부분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폰트 적용이 됐는데 확인해 보시면 지금 큰 차이는 없죠. 큰 차이는 없는데 여기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로 바꿨을 때와 여기도 2-1로 바꿨을 때 큰 차이는 없지만 지금 숫자가 변경되시는 거 보이십니까? 숫자 크기나 숫자의 볼드감이 살짝 변경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폰트로 적용된 두 개의 텍스트는 다르게 느낌이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폰트 패밀리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차후에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폰트 사이즈입니다. 폰트 사이즈를 정하는 기준이고요. 폰트의 크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p 태그에다가 폰트 사이즈라고 해서 저는 20픽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p 태그로 된 곳에 20픽셀로 변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스팬 부분에다가도 폰트 사이즈 저는 12픽셀로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폰트 사이즈나 크기가 지정이 돼서 각각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폰트는 픽셀 단위로만 지정을 할 수 있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EM이라고 해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EM이라고 해서 EM 단위로도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뷰포트 기준으로 텍스트를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VW를 통해서 VW나 아니면 EM을 통해서도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이 단위에 따라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차후에 강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텍스트 얼라인 부분입니다. 텍스트 얼라인은 텍스트의 위치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P에다가 여기에다가는 텍스트 얼라인 속성을 줘서 여기에 센터 줘보겠습니다. 센터 속성 줘보면 자, 텍스트가 가운데로 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센터 속성을 줬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폰트 스펜 태그에다가 여기다가도 텍스트 얼라인 속성으로 라이트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라이트를 속성을 줘보면 변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펜 태그는 변하지 않고 똑같이 p 태그를 줬는데 p 태그를 변하는 이유. 자, 그러면 이 센터의 값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변할까요? 자, 변하지 않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박스 모델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우선은 텍스트 얼라인 속성은 스팸 태그에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알고 계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 속성을 통해서 텍스트의 위치를 배치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셔주면 되고요.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